요즘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AI 때문에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뉴스를 틀면 온통 이런 얘기뿐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막연한 공포는 잠시 접어두고 AI가 우리 일자리 진짜로 뭘 의미하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마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내 직업은 괜찮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런 목록, 인터넷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뭐 데이터 입력원, 콜센터 상담원, 은행 창구 직원, 이런 식으로 좀 반복적인 일들은 AI가 대신할 거다. 이런 예측이요. 이걸 딱 보면 내 걱정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싶죠. 그리고 사실 이런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냥 몇몇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일자리 중에 무려 22%가 완전히 재편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5개 중에 하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돼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일자리가 몇 개나 사라질까 이걸 걱정할 게 아니라 과연 어떤 일자리가 남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남아있는 일자리의 퀄리티, 즉 질은 어떨까? 이걸 물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분이 국제노동기구 ILO의 이상헌 국장님이신데요. 이분이 딱 짚어서 말했어요. 문제는 일자리 개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질이 바뀌는 거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생각해보면 예전에 뭐 산업혁명이다 뭐다 할 때도 일자리 다 없어진다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결국 총량은 안 줄었거든요. AI 시대도 비슷할 거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남고 또 새로 생기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AI를 생각하면 흔히 비행기 조종사를 아예 없애버리는 자동 조종 장치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AI는 사람을 내쫓는 역할보다는 옆에서 도와주는 아주 유능한 부조종사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보다 사람의 능력을 더 키워주는 증강 효과가 무려 6배나 더 크대요. 6배요? 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AI가 사무직, 신입 사원들이 하던 그런 기초적인 업무들을 쏙쏙 해치우기 시작하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일을 배우고 경력을 쌓아 올라갈 첫 번째 사다리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은 신입 키울 시간에 바로 일할 경력직법을 내 하는데 정작 그 경력직이 되기 위한 첫 발판이 사라지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 좋은 일자리는 대체 뭘까요? 그냥 돈 많이 주는 일? 아니죠. ILO에서는 딱 4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한번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가? 둘째,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가? 셋째, 직장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뭔가 잘못됐을 때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4가지가 모두 지켜져야 우리가 비로소 퀄리티 있는 일자리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본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요즘 많이 보이는 일자리, 바로 플랫폼 배달 노동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뭐 로켓 배송이니 뭐니 해서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사람을 거의 극한까지 몰아붙이죠. 그러다 보니 다치는 사람은 늘어나고 또 거대한 플랫폼 회사 앞에서 개인이 목소리를 내기는 정말 어렵고요. 자, 보세요. 분명 일자리 개수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자리일까요? 자, 이런 문제들이 막 나오니까 정부나 전문가들이 항상 내놓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재교육이죠. 새로운 기술 배우면 되지. 뭐 이런 건데요.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해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재교육이라는 게 정말 마법의 열쇠일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18.5%.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기술 직업 훈련을 다 마친 사람들 중에서 6개월 안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이에요. 다시 말해서 10명이 교육을 받으면 10명 이상은 그냥 다시 실업자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결과가 처참할까요? 이유는 사실 너무 뻔해요. 한마디로 따로 논다는 거죠. 기업에서는 당장 써먹을 AI 기술을 원하는데 교육기관에서는 그냥 기초적인 파워포인트나 가르치고 있는 시기예요. 게다가 교육을 맡은 민간 기관들은요,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수료생 숫자만 채우면 정부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재교육이라는 게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서류상의 실적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재교육이 아예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뭐가 다르냐면 처음부터 기업이랑 딱 붙어서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하고요. 심지어 교육받는 동안 월급까지 줘요. 결과가 어떨까요? 재취업률이 52.6%. 우리랑 비교가 안 되죠? 핵심은 이거예요. 재교육을 그냥 수업으로 볼 게 아니라 취업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점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상황이 꽤 심각하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선택지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스텝은 AI가 쉽게 대신할 수 없는 분야, 예를 들면 돌봄이나 보건 같은 사회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퀄리티 좋은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AI 산업을 키울 때 그냥 기술만 보지 말고 이 기술로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생겨? 이건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 노동자나 최저임금 문제처럼 좀 복잡한 제도들을 손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판을 크게 바꾸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 UBI입니다. 앞으로 AI가 부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세상이 온다면 아예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돈을 주자는 아주 파격적인 생각이죠. 물론 이 아이디어를 두고 찬반 논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게 바로 미래의 사회 안전망이다. 복잡한 복지 제도보다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해요.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그 천문학적인 돈은 어디서 나느냐. 사람들이 다들 일 안 하려고 하지 않겠냐고 걱정하죠. 무엇보다 아직 어떤 나라도 이걸 전국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효과가 어떨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숙제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AI 시대의 일자리 문제는요, 기술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AI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 엄청난 AI라는 도구를 손에 쥔 우리가 과연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 기술을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효율만 따지다가 더 큰 불평등을 만들 것인가. 그 미래는 AI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